이 운전대가, 인사부터 해야지, 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지킴이 김우선의 건강 이트 수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건강 이트 수다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호스트이자 게스트를 맡고 있는 김우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세팅이고 이게 무슨 영상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원래 출근을 지하철로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직장의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운전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운전을 좋아하지만 자주 하는 걸 또 원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또 이게 서울, 경기, 수도권의 교통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출근을 차로 해야 되니까 너무나 매일 하게 된 거예요, 운전을.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고민했었는데, 그러던 와중 또 우리 건강지킴이 채널, 제가 항상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고민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출근이 이제 긴 거리일 경우에는 1시간을 넘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차가 밀리는 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1시간을 또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물론 그런 오디오북 같은 거 들을 수 있고, 선 밟았어요. 그 다음에 음악 좋아하는 음악 들을 수 있죠. 당연히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나의 이 어떤 또 다른 나와 같은, 나의 자식과 같은 이 건강지킴이 채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팟캐스트스럽게 1시간 정도 떠들고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아침에 그냥 번뜩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여기 앞쪽에 전화기를 설치했는데, 제 차가 테슬라가 아니다 보니까, 테슬라는 여기 핸들에 이 부분이 없잖아요. 네. 저는 항상 그 핸들 보고 생각했죠. 왜 위에가 없을까? 왜냐면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굉장히 필요할 텐데. 물론 이제 이 양쪽을 좌측 우측을 잡고 돌려도 당연히 되죠. 이게 익숙한 모양새니까. 네.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핸들만큼은 테슬라 핸들을 갖고 싶다. 다른 거는 사실 물론 뭐 좋은 점 많잖아요. 뭐 무인 자동 이런 거 있지만 크게 판매진 않는데 핸들이 그렇게 탐이 나네요. 지금 여기가 너무 지금 영상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AI한테 이거 좀 지워달라 하고 싶어 하지만, 또 일단은 아직은 또 제가 또 세대가 완벽한 AI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이 좀 헤드 넘어가면 그 거치대를 하나 좀 구비해서 자동차용 이렇게 해서 찍겠습니다. 그게 좀 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게 좀 거의 주인공이 좀 핸들이잖아요. 핸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없나?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열선이랑 들으시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핸들의 숨은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영상을 그냥 오랜만에 찍으니까 되게 어색한데,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어요. 거의 뭐 장발입니다. 장발. 제 머리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 한 뭐 요 정도 선에서 항상 해결했었던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하여튼 많이 길었습니다. 일단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길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건강 이슈다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건강 이슈다니까. 이슈다라는 제목도 굉장히 좀 뭐랄까, 촌스럽다기보다는 좀 더 고풍스럽고 클래식하고 분위기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항상
건강을 좀 따로 뭔가 따로 챙겨야 되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따로 시간 내서 관리해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냥 내 인생 자체, 나의 삶, 나의 모든 시간은 다 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아이 컨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또한 역시 여성스럽게 생각하지만 안전운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찍다가 날리면 안 되니까.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 왼쪽 아니죠, 오른쪽이죠. 저한테 오른쪽. 어쨌든 벚꽃이 피어나는 시즌이다. 벚꽃이 피어나는 시즌이라 하면 이제 봄이 된 거죠. 3월, 4월 이러니까. 3월, 4월 또 5월까지 해서 이 어떤 계절의 변화가 우리의 이 감정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 그 스프링 피크라고 하나? 그 봄이 됐을 때 갑자기 이제 계절이 변하니까 오히려 되게 기쁨만 있을 것 같잖아요. 기쁨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우울한 마음이 꽤 많이 든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우울증 환자가 병원을 찾는 그런 어떤 통계라든지 뭐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인지해서 우리의 정신건강에 신경을 쓰자 이거죠. 난 봄이 와서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이렇게만 또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만 우울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요즘 이 우리들의 감정을 결정짓는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바일 인터넷 시대 초연결. 그 얼마 전에 KBS 다큐인가 거기에서 버닝이라는 시리즈에서 이제 불안 세대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던데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서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 특히 또 젊은 여성들이 어떤 이런 우울 증상, 청소년, 어린 아이들 이런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런 증상을 병원에 와서 이제 호소하고 있다라는 그걸 보니까 뭔가 이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못 봤어요, 사실. 너무 슬플까봐. 근데 사실 뭔지 아시겠죠? 너무나 많은 기사에서, 너무나 많은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상은 발전하고 더, 보란 얘기하고 있었는데, 알람 맞춰놓은 게 있어서 또, 다 꺼져버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하다 말했죠? 예. 불안이라는 이 어떤 트렌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조너선 화이트인가요? 불안 세대. 조너선 화이트였나요? 어쨌든 불안 세대.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독서 모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저드슨 브루어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불안이라는 중독. 그 책도 참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그 중독 관련해서 이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책이 오늘 해가 좋아요. 중독은 우리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런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이제 소리만 들으시겠지만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실 테니까 또 이제 저의 눈 보호와 영상에서의 약간의 재미 요소를 드리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기 전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선크림을 안 발랐습니다. 선크림 발라야죠. 이것도 또한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잠깐 선크림 바르는 시간 동안 불안 얘기는 조금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찍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하니까 제가 진짜 말이 많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 1시간 운전한다 했잖아요. 1시간을 내가 잘 채울 수 있을까?
너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잔뜩이에요. 어쨌든 선크림부터 바르고.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입술이 이렇게 돼 있어서요. 네. 제가 메이크업에는 굉장히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뭘 잘한다고 능력 없으니까 네, 익숙하지 못하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니까 좀 웃기네요. 이렇게 또 해볼까요? 이렇게 코스염도. 예. 메이크업을 안 합니다. 네. 그렇다고 나의 이 피부를, 그 피부 중에서도 특히 얼굴 피부.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면 얼굴이 제일 중요하냐? 얼빠냐? 또 그런 거 있는데 얼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하여튼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사피엔스 종은 다른 사피엔스를 만날 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 몸을 보고 말하진 않잖아요. 얼굴을 보고 말하죠. 물론 중간중간 슬쩍슬쩍 저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볼 수 있지만 대면하니까 얼굴을 면을 대하니까. 그래서 얼굴이 어쨌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서 이 어떤 생명체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굴이 제일 먼저 보이는 부위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얼굴을 소중히 대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피부가 또 얇으니까 얼굴 피부가 다른 또 피부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태양열을 직접 받으니까 선크림은 발라줘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네. 너무 다 알고 계신 얘기였었죠. 네. 선크림 그때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500원짜리 정도로 짜서 바르라던데, 제가 지금 바르는 거는 제게 아니고 다른 분께서 하사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또 메이크업 유튜버 됐어요. Aveo UV SPF 50+, PA+++++ 입니다. 네. 이게 약간 물처럼 흘러서 이렇게 손바닥에 짜서 하기엔 좀 그렇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숫자가 써있으니까 저 보호해주겠죠? 이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그래서 저 이렇게 영상에 몰두하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들이 저 앞에 껴들었다. 조금만 이렇게 또 경계를 느슨하게 하면 모두가 제 앞에 와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다들 바쁜 사람들이야. 나도 바쁘지만 저 사람들도 바빠. 그러나 또 앞에서 껴든 차가 지금 창문 열고 담배를 피고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좀 불쾌해지네요. 자, 어쨌든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자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르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영상을 찍는 게 팟캐스트용이기도 하고, 약간 또 여러분들이 저랑 원치 않으실 수 있지만, 원치 않았지만 차를 같이 탄다고 치고, 지금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옆에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의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생생한 어떤 엔진 소리가 지금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제일 걱정이에요. 막 진짜 엉망진창이라서 정말 쓸 수 없을 정도면 어떡하나. 그리고 지금 계속 안내되는 음성,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영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 좀 더 이 어떤 현장감을 주니까 그것 또한 저의 의도다. 물론 편집하기 귀찮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팟캐스트 목적이니까 또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요즘에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씨여도 실제로 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막 너무 심하게 막 매일 병원 가고 뭐 확인해봐라 이거까지는 아니고 내 지금 기분이 괜찮나, 내 감정이 괜찮나,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점검해보시고, 그리고 좀 스마트폰을 좀 최대한 제발 멀리 하셔라. 물론 이런 말을 유튜버가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로 하루에 한 뭐 3시간, 2-3시간, 하루에 3시간 사실 많긴 많아요. 많긴 많은데 또 막상 여러분들 그 스크린 타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전화기를 많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스마트폰은 또 다른 나의 기억, 나의 모든 정보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스마트폰을 좀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우리의 건강에 좋다.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일단 생각해보면 제 채널은 그냥 잔소리 채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이제 그나마 좀 기분이라도 좋아지는 거죠. 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인트로. 지금 거의 운전한 지 20분이 넘어갔는데 이제 인트로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건강 이수다의 본격 주제는 이렇게 햇빛에서 제 손을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네요. 그리고 뭔가 빛이 나는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여러분. 본격 주제는 장입니다, 장. 네. 이번 4월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 주제도 장 건강이거든요, 장 건강. 장 건강이면 조금 더티한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하루에 사실 뇌 건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밥 매일 먹잖아요? 밥 매일 먹고 화장실도 매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일매일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엄청난 신체 기관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다. 너무 모르고 있었다. 너무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은 장 얘기만으로 이제 끝난다기보다는 장 얘기가 너무 끝이 없어서 장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장이 또 제2의 뇌라고 하기도 하고 장이 우리 기분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 얘기를 몇 번 더 하지 않을까. 내가 제가 예상해 봤을 때는 앞으로의 영상의 얘기들이 거의 다 한 줄기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큰 한 줄기 이야기죠. 당연히 건강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좀 세분화 시켜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으로 이 엄청난 2026 어마어마한 대규모 프로젝트 건강 이수다의 첫 번째 시간 장 GUT 굉장히 이 말을 계속 하면서 이 우리 안내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나저나 제가 이쪽 길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끼는 거는 이 운전대를 자르고 싶다. 이렇게 자르면 딱인데요, 그죠? 장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장 박사도 아니니까 저의 개인적인 장 이야기 그렇게 더티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막 그렇게 깨끗한 얘기는 아닙니다. 장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가 근데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장은 더러운 곳이다. 아니, 장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은데 더럽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복잡한 부위인 것 같아요. 복잡한 기관, 복잡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뇌를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장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의 여러분들이 크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굳이 내가 말하고 싶은 김호산의 장 이야기, 장 히스토리, 것 히스토리. 사실 뭐 히스토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어렸을 적에 장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들. 최대한 제가 지금 운전대 안 가릴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지금 또 꺾어 들어가야 됩니다. 좀 바짝 차려야 돼. 이럴 때 또 다른 데로 가면 갑자기 1시간이 늘어가는 그런 또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회전을 안 하면 큰일 난다. 스스로가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할 나이는 아마 그래도 한 초등학교? 뭐 아니면 뭐 청소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는. 지금은 아마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저보다는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까지의 어떤 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기억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살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있었겠죠. 내가 좀 살이 덜 했으면 좋겠다, 좀 날씬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면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까지였을 것이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겠죠. 중학교 때부터 슬슬 제가 제 장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인지를 했던 것은 아마도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속이잖아요. 속 더부룩함 혹은 뭐 화장실 가고 싶음, 그리고 제가 꼭 오늘 많이 말씀드릴 것 같은 게스, 이 게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잠깐만, 여기가 지금 이제서야 여기로 왔어요?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와우. 이제서야 성산대교에 왔는데 3일간에 걸렸네.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쪽 원래 오던 길이 저 강변북로거든요. 거기로 왔으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 성산대교 빠지는 길 운전하시면 아시겠죠. 거의 뭐 그냥 걸어가는 게 낫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오빠가 있어요. 친오빠가 굉장히 장난꾸러기입니다.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제가 기억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오빠들이 자주 하는 장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방귀를 이렇게 얼굴 앞에다 낀다든지. 하지만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아무리 오빠들이어도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을 몇 번 당했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장난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방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물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나의 이 게스를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장 안에는 이렇게 뭐 소장, 대장 다 포함해서 항상 게스트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참으니까. 왜냐면 대부분 누군가 있잖아요. 뭐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요령껏 뭔가 그런 거 있죠.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자동차가 여기 지나갈 때 그런 거 좀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배출을
그러니까 좀 내보내주면 괜찮은데, 이제 나갈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어떤 조절을 제 맘대로 못한 거죠. 아직 나의 신체 부위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좀 미숙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 기억 속에 항상 배가 좀 뭔가 차 있는 느낌이었다. 더부룩했다. 화장실은 잘 갔겠지만 특히 게스가 안귀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하루의 일정이 좀 많이 바뀌잖아요. 초등학생부터는.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뭐 방과 후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에 다닌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저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 뭐 독서실 안에서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개수가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저의 장 속에는. 그래서 저는 저의 장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 장이 원래 이렇게 좀 항상 불편하고 불쾌하구나, 이 내보내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성격이 만들어졌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배에 게스트들이 있으면 또 게스트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소리를 장난 아니게 내죠. 막 우르르 쾅쾅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네. 물론 제가 배가 고플 때도 그 소리가 좀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소리도 또한 어떤 게스트랑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특히 학교에 있을 때. 물론 이걸로 지금 저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배에서 우르르 쾅쾅 똑똑똑 하면 하면서 이제 손 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럴 때도 조용하잖아요, 교실이. 이렇게 또 되니까 손 들고, 선생님 저 배가 아파서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 또 계속 이어졌죠, 그 상태가. 그래서 저의 지금도 생각나는 어떤 장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하여튼 선생님한테 헤드도 오늘 게스트가 좀 많이 찬 것 같아서 선생님 저 조퇴해도 될까 했더니 이제 교무실 가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고 해서 제가 제 장이 말을 듣지 않아서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대사가 너무너무 인상 깊으셨나봐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 얘 좀 봐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면서 약간 제 대사를 소문내시더라고요.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조퇴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고, 굉장히 지금 제대로 막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장은 굉장히 이 게스들로 많이 좀 고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하나의 일단 결론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제가 입원을 좀 오래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병원에 있을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뼈를 다쳐서, 그래서 그 뼈의 경과를 봐야 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허리도 다쳤으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누워있어야 되고요. 5주 누워있었나? 화장실도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가장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 그리고 이제 너무 가족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죄송했던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누워서 지내는데 화장실 어떻게 갔냐라고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게스도 장난 아니게 차 있었던, 왜냐면 또 하필이면 뭡니까? 들어왔어요. 드디어 들어왔어요. 입원실도 그때 당연히 뭐 제가 무슨 뭐 의도적으로 입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1인실 이런 건 아니었고 6인실이었거든요.
늘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또 나의 게스트들은 항상 제 배에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런 와중에 네, 잘 들어왔어요. 그런 와중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안 보일 정도로 게스가 꽉 차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화장실 다녀오셔가지고 다시 찍으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내 배에 게스가 많구나는 건 사진으로도 증명받았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네. 학교에서의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고, 대학교 때는 제가 아마 저의 최고의 그 관심사는 살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였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장 건강을 챙겨야 살빼기가 되는 건데 이제 앞뒤가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여기 또 햇빛이 그런 맥락으로 이 장에 대해서 무지하게 계속 이제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습니다. 사회인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선택한 직업이 영어 강사인데, 영어 강사를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토익 강사거든요. 토익 강사. 토익이라는 이 과목의 또 특성상, 또 그 어떤 시장의 특성상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치열합니다. 근데 좀 다른 맥락으로 치열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어쨌든 중요한 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장 관리를 더 못하는 거죠. 화장실에 더 못 가고, 또 이제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건강 지킴이 아예 아니었던 시절에는 그냥 진짜 막 이상한 거만 먹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지만 주먹밥만으로 거의 한 달을 버텼던. 맛있긴 맛있습니다. 그 밥에다 김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의 장은 아주 엉망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위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이게 막 속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땐 당연히 배고픔밖에 없죠. 다른 느낌 없는데, 밥을 먹으면 이제 배부르고 좋아 이게 돼야 되는데, 배가 부르긴 한데 계속 체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처음에는 조금씩 있다가 나중엔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가볍다고 생각해서 위청수 같은 거, 가스알명수 같은 거 먹고 버티다가 어떤 날은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렇게 진찰해 주시더니 청진기로 약간 위험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약 먹을 때는 또 괜찮다가 어떤 순간에 되면 갑자기 막 너무 심해지고, 또 그러다가 또 괜찮다가 막 이게 반복인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역시 지금 내 장이 중요하냐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데 지금 또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다가 무슨 말 하려고 했죠? 네, 진짜 나 중요한 말 해야겠다 딱 생각했었는데, 마이 갓!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계속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제 생각났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뒷면으로 지금 초록 앤 벚꽃 딱 막히는 구간에 딱 그 배경이 펼쳐집니다.
다른 차들도 좀 나오지만. 어쨌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위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리듬이 있잖아요, 주기가. 그 사이클이, 그냥 저는 당연히 잘못된 거 먹으면 배 아프고, 좀 괜찮은 거 먹으면 안 아프고,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이었지? 아마 그리고 책을 좀 봐서 그렇겠죠, 아마도. 책을 보고, 조금 이제 어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하다 보니, 이 모든 현상이 나의 생리기관과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를 너무나 뒤늦게 깨달아서, 전 정말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게 너무 심해서, 사실 이렇게 깨달은 것도 얼마 안 돼요. 네. 지금 거의 나이 40 넘어서 알게 된 겁니다. 40년 걸려서 이거 깨닫는데.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겁니다. 미리 알았으니까. 물론 이제 저랑은 다를 수 있죠. 저의 어떤 특수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장과 혹시 위험이나 장염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리주기랑 어떤 경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최근에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저도 나이가 또 꽉 차버려가지고, 이제 위내시경을 받게 된 나이가 됐어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잘 된 일이죠. 저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살면서. 진짜 사실 받았어야 되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장내시경을 받으니까, 또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뭔가 작은 것들이, 폴립이라고 하나요? 용종?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만약에 발전했을 때는 위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심해지면 당연히 위암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위내시경 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였긴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위염이 너무나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사진을 저도 봤는데 깨끗한 위의 벽은 아니었고 약간 좀 상처가 좀 있는, 헐어있는 느낌? 그래서 좀 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난 후에 그거에 관련돼서 그 의사 선생님이랑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되게 걱정하고 갔거든요. 막 사진이 막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저의 생리기관과 모혈경 기관과 너무나 이 위염을 느끼는 때가 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진짜 괜찮아요. 저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이 너무 멀쩡해요.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하단 말이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대장 쪽을 얘기하겠지만, 조금 이제 뭐 식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문제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 소화 너무 잘 되고 밥도 너무 맛있고 배 딱 고프고 먹으면 배부르고 기분 좋고, 이게 저의 생리 기간 동안에만 완벽한 장의 활동. 그리고 생리 직전은 좀 괜찮아지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괜찮아진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게 느껴지는, 이제 좀 배가 괜찮네.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이걸 배란기라고 하죠. 그때가 고통의 시작. 근데 사실 그 기간이 더 길죠. 생리기간은 아주 길어야 일주일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3, 4일이지만, 앞뒤 같은 거 생각하고, 이제 안에서 일하는 일을 생각하면 일주일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3주잖아요, 한 달로 치면. 저는 3주 동안 고통스럽냐? 사실 3주 동안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딱 그 기간, 생리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 뭔가 소화 안 됨이 반복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직전부터 나아지니까 괜찮은데, 딱 일주일 전 그 주는 계속 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 없으셨던 얼굴이셨는데, 조금 관심 갖더니,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약 가서 이제 받아오니까 진짜 이만한 알약인데 뭐 굳이 매일 먹을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그 위험 증상을 느끼면 먹으면 되니까 그걸 이제 두고 있다가 또 이제 기간이 지나서 딱 그 시즌이 되니까 또 막 너무 심한 거예요. 배가 고플 땐 괜찮아요. 근데 뭘 먹으면 계속 체한 것 같은 거 느낌이 들고 진짜 심한 날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자다가 깨요. 배가 속이 쓰려가지고. 그래서 그 약을 먹어봤더니 또 너무 신기하게도 또라롱 하면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이 조그만 이 조금 쪼매니 하나로 나의 고통이 사라지네. 정말 이 사피엔스는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즌에 맞춰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생리 기간이 다가오는 일주일 전부터 이제 대비를 해놓는 거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건 좀 TMI일 수 있지만 예정 그 시작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전이니까 지난주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힘든 주간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 지나고 이번 주가 되니까 또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신기하면서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또 AI한테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제일 크다 하더라고요. 호르몬이 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어떤 그 소화, 또 뭐 배변 이런 모든 것들. 하여튼 그래서 저의 장은 제가 느끼기에 뭐 이제 제가 너무 끼워 맞춰가지고 그쪽으로만 생각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막 약도 먹어보고 하니까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40년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렇지만 하여튼 40년에 이 몸뚱이를 체험해 본 결과 나의 장은 일단 이 생리기간과 너무 연결이 돼 있어서 때려야 돼. 아이고